두하나, 나다. 문을 열어라. 아지트 문 앞에서 울려 퍼지는 정진영의 목소리. 이것이 두 친구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같이 가자. 나만 죽을 순 없다. 총구가 향한 곳은 자신이 아니라 가장 사랑했던 친구였습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1947년 늦은 밤, 김두한의 아지트 앞, 정진영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두한아, 나다. 두한아, 문을 열어라. 나 진영이야.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나 진영이다. 문을 열어라. 어서. 어서 열어. 안에서 김두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영이, 네가 무슨 일이냐? 정진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다 알 텐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두한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어서 열어. 김두한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너와 싸우고 싶지 않다. 말하지만 난 너를 벌써 죽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난 참았다. 아직도 우리 사이에 생각해볼 시간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때 김천호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반동 새끼야. 무슨 개수작을 하는 거야? 문을 열어. 열어. 정진영이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얘기하자. 비겁하게 천하의 김두한이가 문을 잠그고 숨어있을 작정이냐? 좋다. 그렇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 부숴라. 안에서 김영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어. 그나마 남아있던 우리 대원들도 모두 다 제압을 당한 모양이야. 김두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온 것 같습니다. 밖에서 정진영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두한아, 어서 열어. 전위대원들이 건물 곳곳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저리로 가. 어서 저쪽으로 빨리 움직여. 김천호가 정진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장 동무, 우리가 시간을 너무 끌고 있습니다. 오늘 이승만이가 귀국을 안 한다면 공항에 나가 있는 별동대가 곧 돌아올 겁니다. 그놈들이 오면 우리가 불리해집니다. 정진영이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더 빨리 서둘러. 아지트 안. 김영태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참 묘하게 끝나는 것 같군. 우린 완전히 포위가 됐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우리 식구가 돌아오려면 아직 한참은 걸릴 텐데. 그때 김영태가 갑자기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차 소리 아니야? 혹시? 김영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니, 저건 우리 차야. 영균이가 돌아왔어. 차에서 내린 신영균이 건물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야, 관철이. 저기 우리 건물 앞에 있는 차는 뭐야? 김관철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차 같진 않은데요. 아들도 우리 아들이 아닙니다. 신영균이 재빨리 명령했습니다. 뭐야? 야, 휘발유 뭔가 이상하다. 무장들 해. 전위대와 별동대가 갑자기 마주쳤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2층으로 빨리 사다리 돼. 김관철이 소리쳤습니다. 먹고 이 새끼들아. 전위대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동무들은 뭐야? 신영균이 외쳤습니다. 뭐? 동무? 이 빨갱이 새끼야. 김관철도 함께 소리쳤습니다. 빨갱이 새끼야. 전위대원이 깨달았습니다. 뭐야? 별동대 간부들이다. 쏴. 순식간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거리는 총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영균이 외쳤습니다. 갈치야. 야, 이 자식들아. 홍만길이 응수했습니다. 만길이. 우측. 알았어. 건물 안에서 김천호가 놀랐습니다. 뭐야? 웬 총소리야? 전위대원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부대장님, 별동대 간부놈들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놈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김천호가 다급하게 명령했습니다. 일단 막아. 김두한이만 죽이면 목적은 달성하는 거야. 막아. 다 막아. 알았습니다. 부대장 동무.
김천호가 정진영에게 달려갔습니다. 대장동무, 정진영이 물었습니다.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김천호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일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가 있다던 별동대 간부놈들이 돌아왔습니다. 정진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김천호가 말했습니다. 서둘러야겠습니다. 거기다 이승만 경호차 나갔던 놈들까지 돌아온다면 꼼짝 못합니다. 아무래도 그냥 가야겠습니다. 정진영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문이 다 열렸어. 동무들 뭐 하는 거야? 빨리 부수란 말이야. 빨리빨리. 아지트 안에서 김영태가 안도했습니다. 됐네. 살았어. 보게. 영철이와 아구가 돌아오고 있네. 문영철이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야, 전위대가 습격한 것 같다. 빨리 가. 김천호가 다시 정진영에게 말했습니다. 대장동무,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퇴각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정진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럴 순 없어. 오늘 끝장을 내야 돼. 해내야 돼. 이렇게 돌아갈 순 없다. 비켜. 정진영이 문에 대고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위대원이 달려왔습니다. 대장동무, 대장동무. 또 뭐야? 대장동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빨리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별동대원들이 무더기로 오고 있습니다. 정진영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밖에서 문영철이 소리쳤습니다. 야, 빨리 서둘러. 삼수가 외쳤습니다. 야, 비상사태다. 빨리빨리 서둘러. 정진영이 분노로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눈앞에 두한이가 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김천호가 급했습니다. 어서 가시죠. 급합니다. 어서요. 저쪽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어서요. 부장동무. 정진영이 문을 발로 차며 외쳤습니다. 두한아, 명심해라. 너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반드시 말이다. 가자. 창문으로 휘발유와 김관철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김영태가 대답했습니다. 고생들 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두한이 말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됐다. 문 열어. 바리케이트를 치우자 문영철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별일 없었어? 김두한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니, 어떻게 전위대 놈들이 여길 다 와 있단 말이야? 김두한이 물었습니다. 영균이하고 만길이는 이미 뒷문 쪽으로 갔다. 진영이를 잡으려고 말이야. 김두한의 표정이 의미심장하게 변했습니다. 그래? 뒷골목? 정진영과 전위대원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김천호가 소리쳤습니다. 동무, 이쪽이 우리 본부가 더 빠릅니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자 별동대원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정진영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신영균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정진영이 장통교로 건너갈 줄 알았지. 정진영이 난감한 표정으로 김천호를 돌아봤습니다. 신영균이 말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망갈 길은 없다. 총 버려라. 벌집 나기 전에 총 버려 이 새끼야. 홍만길이 외쳤습니다. 총 버리라고 하잖아 이 새끼들아. 신영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진영이 내가 널 잡으려고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고생도 많이 하고 말이야. 그리고 너 이 새끼 김천호 스스로 찾아와줘서 정말로 고맙다. 김천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반동놈의 새끼. 홍만길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아직도 기가 살았나? 건방진 놈. 너희들은 이미 포로야. 신영균이 명령했습니다. 잘 모시고 가라. 뜻밖의 아주 큰 선물이 왔다. 데리고 가. 아지트로 돌아온 김영태가 보고했습니다. 진영이를 잡았네. 김천호도 잡았고 핵심 간부들도 모두 잡았어. 일단 지하 조사실에 모두 넣어놓았네. 김영태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쪽은 갈치가 좀 다쳤고 나머지는 멀쩡해. 그쪽은 셋이나 죽었어.
그리고 포로로 잡은 게 17인데 그 중에 몇 명은 또 다쳤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자네의 지시가 필요해. 창가에서 고민하던 김두한이 듣고 있었습니다. 김영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만은 어렵지 않겠나? 다른 자들은 몰라도 진영이는 살려둘 수가 없네. 김두한이 의자에 앉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영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발로 찾아왔어. 그것도 또 자네를 죽이겠다고 말이야. 더 이상 사정을 볼 계제가 아니야. 김두한이 머리에 손을 짚고 크게 고민했습니다. 김영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지 난 알아. 하지만 이제 결정할 때가 되었어. 안 그런가?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김두한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려가겠네. 김영태가 나가자 김두한의 얼굴에 결심한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한편 백의사 건물, 유진산과 염동진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아니 그럼 그게 그리 쉬울 줄 알았습니까, 염단장? 김일성이는 이미 북조선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 남쪽보다는 그 조직이보다 더 확실하게 선 체제입니다. 성공하기 어려운 건 당연한 거지요. 염동진이 아쉬워했습니다. 하하하, 유 회장도 그리 생각하셨구려. 아, 그래도 기왕이면 성공하는 게 좋았을 뻔했는데. 유진산이 말했습니다. 하하하하, 김일성이도 죽다 살아났으니 간이 덜컥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것도 경험을 했을 것이고, 평양에 다녀온 백동지도 고생이 많았소. 그리고 별장에 다녀온 김우옥 동지도 수고 많았고, 백관옥과 김우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 분합니다. 유진산이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보람은 있었소. 저놈들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노리듯이 우리도 저놈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 그걸 알려준 것만도 아주 큰 수확이었어. 물론 죽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야. 하하하. 유진산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이승만 박사께서는 내일 아침 일찍 오실 모양입니다. 오시면 곧 과도정부가 들어설 것이요. 우선은 초대 재헌 국회의원을 뽑게 될 것이고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게 될 거야. 염동진이 말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겠죠? 오래전부터 남한의 단독정부를 주장한 이 박사가 아닙니까? 백관옥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기도 합니다. 결국 북은 김일성, 남은 이승만. 뭐 이렇게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유진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슬픈 역사의 시작이야. 남과 북이 갈라지는 거지. 허허, 그러고 보면 전국적으로 좌익단체들이 들고 일어서는 것도 일리가 있어. 반쪽 정부는 안 된다는 그 말 말이야. 염동진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소. 역시 남한은 남한대로 정부가 필요하오. 그러고 나서 다시 북쪽을 도모해야 할 거요. 유진산이 암울하게 말했습니다. 북쪽엔 소련이 있고 남쪽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두 강대국이 상주하는 한은 아마 남과 북이 합쳐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암울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자주 통일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허, 통분할 일이지요. 지하 조사실. 전위대원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휘발유가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선택은 하나다. 전향서를 쓰던가 매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죽는 거다. 전위대원이 외쳤습니다. 집어쳐라, 이 반동 새끼들아. 어서 죽여라. 야, 너 더 맞으면 병신 돼. 더 맞을래? 전향서를 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어서 죽여. 휘발유가 아구에게 명령했습니다. 아구야, 이 새끼 맞는 게 소원이란다. 계속해라. 아구가 빠따로 전위대원을 때렸습니다. 휘발유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만해라. 아직도 기회는 조금 남았다. 어찌할 텐가? 전향서를 쓸 건가 아니면 좀 더 버텨볼 텐가? 전위대원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죽여라, 어서. 아무리 그래도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
이 반동 새끼들아. 휘발유가 화를 냈습니다. 독종놈의 새끼. 아구. 아주 끝내버려. 물고문과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전이대원이 죽었습니다. 문영철이 말했습니다. 야 아구. 그만해라. 그놈 죽었다. 저쪽으로 치워. 나중에 한꺼번에 갖다 묻어버려. 아구가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A씨. 퇴. 지독한 놈. 다음 누구야? 너. 너 이리 나와. 너 그쪽에서 간부였지? 이리 와. 전이대원이 겁먹고 말했습니다. 저 말입니까? 쓰겠습니다. 전향서 쓰겠습니다. 김천호가 소리쳤습니다. 동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 미제의 앞잡이 새끼들. 아무리 그래도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막을 수는 없어. 김동무, 겁내지 마라. 전향서를 쓰면 끝이야. 당은 동무의 충성을 길이 기억할 거요. 명예롭게 죽음을 선택하라고. 신영균이 비웃었습니다. 허이구, 공산당에 충신났네 충신났어. 야 이 새끼야 김천호. 정진영이 다음에 바로 너지. 그렇다. 이 반동놈아. 신영균이 제안했습니다. 내가 알기론 너도 한가닥 한다고 들었다. 어떠냐? 너에게 특전을 주겠다. 우리 맞짱 한번 뜨자. 네가 만약에 이긴다면 너를 살려서 여기서 내보내주겠다. 이 신영균이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는 거야. 어떠냐? 김천호가 의심했습니다. 개수작하지 마라.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으냐? 명예를 걸고 약속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듣고 있어. 문영철이 보장했습니다. 내가 보장하마. 원한다면 해봐. 들었냐? 이 신영균이 지금까지 헛말하지 않고 살았다. 해보겠냐? 김천호가 결심했습니다. 보내주든 안 보내주든 너하고는 한번 붙고 싶었다. 기회를 준다면 내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신영균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그래도 좋으냐, 김천호?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 얼마든지 좋다. 문영철이 말했습니다. 기왕 마음먹었으면 해봐라, 영균아. 만만한 놈 같지는 않으니까 방심하진 말고. 잘 선택을 했다. 김천호? 사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마음에 든다. 나가자. 좋다. 마당에서 신영균과 김천호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김천호. 이젠 들어와 봐.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주먹과 발차기가 오갔습니다. 김천호. 마음에 든다. 해볼만 해. 이 반동 새끼.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내가 상대를 제대로 고른 것 같다. 아주 좋다, 김천호. 약속은 지키겠지? 물론이지. 대신 이 신영균이를 죽여야 한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지금까지 네 실력을 보려고 맞아줬던 것뿐이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막아봐. 신영균의 공격이 거세졌습니다. 김천호가 쓰러졌습니다. 그 정도로 주저앉으면 되나? 아직 안 끝났다. 일어나. 김천호가 일어났습니다. 물론이다. 해보자. 그래야지. 일어나야지. 그래야 전이대 체면이 서지. 어차피 너와 나 둘 중에 한 명은 죽기로 약속을 한 거다. 나를 원망하지는 마라.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 물론이다. 이 반동 새끼야. 이대로는 죽지 않는다. 신영균이 김천호를 제압했습니다. 일어나라 임마. 야 임마 김천호. 너 아주 마음에 드는 놈이다. 죽이고 싶지가 않다. 전향서를 써라 그러면 살 수가 있어. 김천호가 거부했습니다. 개수작 떨지 마라. 어서 다시 붙자. 정말로 지독한 놈이구나.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각오해라 김천호. 신영균이 김천호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야 임마 김천호. 전향서를 써라. 김천호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싫다. 이 반동놈의 새끼. 우리 당이 이 원수를 곧 갚아줄 것이다. 꼭. 휘발유가 확인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문영철이 명령했습니다. 치워라.
다른 전위대원들 앞에서 문영철이 말했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자. 전향서를 쓰고 싶지 않은 놈은 이쪽으로 나와. 어서들 나와. 대부분의 전위대원들이 전향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휘발유가 경고했습니다. 말해두지만 전향서를 쓰는 순간 너희들은 공산당과 끝나는 것이다. 그쪽이 아니고 우리 편이 되는 것이다. 너희들의 전향 사실은 곧 좌익 쪽에 알려지게 된다. 알겠나? 문영철이 명령했습니다. 전향서에 서명을 받아 이름들을 쓰게 하란 말이야. 한편 별실에서 김영태가 정진영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살 길이 있다. 있는 그대로 말해주지. 두한이는 아직도 자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네. 하지만 다른 식구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나 또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진영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봐 진영이.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이 못 돼. 압니다. 선택의 폭이 없다는 건 말입니다. 빨리 끝내시지요. 김영태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도대체 왜들 이렇게 되었나? 자네들은 누구보다 의가 좋은 친구 사이였는데. 두한이의 아버님은 공산당의 손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지금은 우익의 선봉이 되었고. 헌데 자네는 뭔가 왜 이래야만 하는 거야? 그까짓 이념이 친구나 목숨보다도 더 좋단 말인가? 대원들이 붙들려가서 서너 명이 맞아 죽고 또 서너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전향서를 쓴 전위대원이 신고를 해왔습니다. 경찰에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미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워테커가 결정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 살인사건이야. 한두 번이 아니야. 다시 또 사건이 일어나면 잡아놓기로 했단 말이야. 출동 준비해 출동해. 뻗치, 뻗치, 레치고. 김두한의 별동대에서 사람이 여러 죽었다. 이제야 걸려들었어. 김두한의 아지트. 밤이 깊었습니다. 김두한이 정진영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자, 한 잔 마셔라 진영아. 들어. 정진영이 받았습니다. 그래. 술은 잘 못하지만 오늘은 한 잔 마셔야겠다. 어서 먹어라. 좀 들어. 정진영이 말했습니다. 생각이 없다. 용건을 말해라. 이제 우리 그만 끝낼 때가 되지 않았냐? 김두한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럴 때가 됐지. 우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친구였다. 그래. 정진영이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념의 벽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그러나 나는 공산당을 택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 김두한이 말했습니다. 그렇겠지. 넌 어려서부터 아주 훌륭한 공산주의자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더 마셔라. 이미 두어 잔 했다. 빨리 용건을 끝내라. 김두한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넌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게 탈이야. 왜 그만큼 공부해서 공산당이 됐냐? 그것이 네가 그토록 말했던 사회주의 낙원이냐? 그런 거야? 정진영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한 세대가 행복해지려면 그 전 세대는 거름이 되어야 한다. 희생 말이야. 야,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김두한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진영아, 우리 함께 살면 안 되겠냐? 정진영이 냉소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그런 캐캐묵은 소리를 하다니. 두한이답지가 않구나. 김두한이 슬프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 하나 남았다. 다 가버리고 말이야. 결국 넌 네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구나. 그래. 그러나 그것도 이미 틀렸다. 여길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걸 나는 안다. 그래도 마지막을 잘 대우해줘서 고맙다. 진영아. 정진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시간 끌지 말자. 김두한이 외쳤습니다. 그래. 우린 형제였다. 친구가 아니라 형제였다 임마.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야 하냐? 그래. 이제 와서 무슨 더 긴 말이 필요하겠냐? 김두한이 품 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라. 정진영이 두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진영이 김두한의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에 권총을 겨눴습니다.
갑자기 정진영이 외쳤습니다. 안 돼. 정진영이 총을 김두한에게 겨눴습니다. 두한아, 나만 죽을 순 없다. 김두한이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정진영이 울부짖었습니다. 같이 가자. 나만 죽을 순 없다. 너도 죽어야 해. 어차피 너나 나나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 같이 가자고. 같이 가. 진영아. 정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이 가야 해. 같이 죽자고. 나도 널 정말로 좋아한다. 같이 죽어서 저 세상 가서는 싸우지 말자. 다시는 싸우지 말자. 두한아, 용서해라. 습니다.